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오늘 직관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시장이 원래 그런 겁니다. 이 정도 갖고 놀라실 백만개미는 아니라고 생각되고, 어제 제가 이미 이제 이 시장이 탐욕의 벼랑 끝에 서 있다, 그런 말씀을 하면서, 사실은 어제 시장에서 상당히 내상을 좀 입었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간밤에 미국 시장이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시장은 6월 11일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에 사실은 내상을 좀 입었어요. 그때 사실 시장이 상당히 많은 걸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어제 시장에서 나가 자빠진 것들 오늘 이제 못 주잖아요. 본격적으로 자빠진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근데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게 동학개미까지 이렇게 들춰내면서 얘기한 개미 투자가라 하더라도, 어저께 팔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은 사실 주식 투자 하실 자격이 없는 거죠. 주식 투자가 무슨 이게 로또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어찌됐거나 오늘 시장에서의 특징은 뭐냐면, 예측한 대로 간밤에 들려온 미국 시장이 깊게 이제 하락을 주니까 시작 초부터 외국인 기관은 예측한 대로 팔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한 2,625억, 또 기관이 2,881억을 팔았고, 순매도. 그 다음에 개인은 5,584억을 순매수했어요. 역시 개인이 이제 방어에 나선 거죠. 근데 이제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1,292억을 순매수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난주부터 며칠째 지금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는 순매수를 보이고 있거든요. 기관은 171억 팔았고, 개인 투자가가 오늘 한 434억 정도를 팔았습니다. 코스닥에서. 환율은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8원 80전이 원화가 약해졌어요. 그래서 1200 위로 다시 올라가서 1204원 30전 끝났습니다. 자, 근데 이게 시장이,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제가 시장이 내상을 입었다 어제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지금 시장이 뭐냐면 핑계를 찾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 핑계를 찾고 있었다 하면은, 그동안에 이제 유동성 때문에 V자 반등으로 팍 하고 올라왔잖아요. 희망을 갖고. 그래서 한 두 바퀴 돌았단 말이에요. 순환 매수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가 앞에 총대 메고 이거 계속해서 사줄 거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어느 시장에서나.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부터는 이제 주춤주춤하고 고소공포증 느끼고 이런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이 이 핑계거리를 제공한 거예요. 사실 파월 의장도 별로 잘못 얘기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 주식시장이라는 데가 원래 그런 데예요. 요거를 문제 삼으려고 드니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주식시장의 참여자들은 그 행간을 읽었다. 그게 뭐냐? 22년까지 금리 변동 없다. 우리 줄기차게 니네 지원할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22년까지 경제 별 볼 일 없이 빨리 못 산. 아니, 트럼프는 3, 4분기, 4, 4분기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세운다고 그랬는데 이 양반 또 이 소리 하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물 경기하고 주가하고 이게 너무 괴리된 거 아니냐라는 거를 이제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그걸 이제 핑계거리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빠졌어요. 근데 이제 빠졌다가 우리 시장도 아침부터 빠지다가 중간에 들어 올리면서 다시 올라갔어요. 그래서 시작점보다는 종가 무렵이 높은 길쭉 분석에서 말하는 양봉을 다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양봉도 양봉 나름입니다. 이게 양봉 만들었다고 좋아할 건가? 이거는 이제 앞으로 제가 또 이 시간을 진행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근데 이렇게 됐던 이유, 아침에 빠졌다가 다시 반등하면서 시장이 끝냈던 이유는 이런 거죠. 개미 투자가 열심히 산 것도 있죠. 산 것도 있지만, 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패대기 치는 물량이 줄어갔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
이제 미국의 주요 선물 지수가 강복권 이상을 지탱해 주고 있으니까, 그러면 미국이 급하게 빠졌으니까 다시 되반등할 수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가나 기관 투자가들이 매물 벽이 좀 약해졌죠. 그런 거를 믿고. 그 다음에 이제 문우신 장관이 뭐 다시 전염병이 창궐해도 셧다운은 다시 없다. 그러니까 경제 재개 활동은 그대로 하겠다. 거기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마디 하셨잖아요. 연준은 늘 모른다. 좀 그래서 갑자기 듣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주가 오르는 걸 무지바라는구나. 왜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게 투표하고 관계가 되니까요. 그래서 뭐 자기가 잘한다. 연준이 잘 모른다. 연준 맨날 틀린다. 옛날에 우리나라 대통령 어느 분 같아요.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거 뭐 다 안 되는 겁니다. 어째 급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느낄 수 있는 게 뭡니까? 뭔가가 이대로 시장이 계속 주저앉으려고 그러면 다음 주에 말이 되건 안 되건 뭔가 좀 또 조치를 또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그게 시장에 힘을 주건 말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긴박합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어떤 증권회사가 아마 설문조사를 오늘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 조정은 안 들어갔다고는 얘기 못하죠. 그러니까 이번에 조정의 저점이 지난번 3월 저점보다 높냐 낮냐 80%가 높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뭐 한 지수상으로 1,500은 보상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 2132인데 지금 여기서 1500 가는 것도 이거 살벌한 겁니다. 여러분 경험해보셨잖아요. 이거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래 조금 더 써. 그래서 1700이다. 이것도 무섭습니다. 1800 이것도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설문조사에서 80%가 지난번보다 높다라고 나온 게 되게 기분 나빠요. 반반 정도 나왔으면 어떨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그렇다고 그러면 주식시장은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꽤 있어요. 물론 많은 사람이 사면 올라가는 게 주가지만 주식 향방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그랬을 때 안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분은 역발상 얘기도 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제 얼마나 그러면 이 시장의 참여자들이 뭐 주식하는 분들 대부분 낙관론자죠. 저도 낙관론자고 그래서 대부분 주가가 올라가길 원합니다. 그건 뭐 부인할 수 없어요. 근데 오늘 이제 이런 기사가 떴어요. 키움증권이 개미들 입금 폭주에 마비됐다. 와, 이런 코미디 이거 이 경제 쪽 기자들도 이런 거 이제 안 썼으면 좋겠어요. 이게 뭔 소리입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 개미들이 그렇게 돈을 갖고 들어왔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아침에 주가가 폭락하니까, 지금 사자 이래가지고 개미들이 돈을 싸들고, 키움증권에 막 입금을 해는 게 폭주돼서 마비가 됐다? 여러분, 키움증권이 우리나라의 최고의 인터넷 증권사 아닙니까? 근데, 뭐 개미들이 뭐 얼마나 입금을 했는데 폭주해서 마비가 갑니까? 이 정도면 증권에서 하지 말아야지. 시스템이 잘못된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사를 이따위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이건 뭐냐면 그냥 우연히 액시던트예요. 오늘 그냥 장애가 일어난 거죠. 무슨 입금이 폭주해서 그렇습니까? 뭘 얼마나 입금했다고. 오늘 무슨 좀 늦게 고객 입탁금 1,000원밖에 안 늘었던데 때린 거 뭐 해서 금액된 거 포함하면 별론데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사가 나오면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이게 갖다 붙이는 거죠. 이거 분위기 조성. 무슨 개미 투자가가 바보입니까? 이게 제가 요새 스마트 게임이 옛날 게임이랑 달라졌다 이런 말씀드리죠. 요즘 제가 만나보는 개인 투자가 분들 있잖아요. 장난 아니에요. 옛날처럼 이 전차에 바친 사람 같이 그런 거 아닙니다. 진짜로 잘해요.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무슨
본사 들고 와서 폭주를 했다. 아줌마가 나타나면 증시 끝이다. 어쩌고 이런 코미디 같은 기사를 아직도 쓰고 있다는 게 참 한심하긴 한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걸 믿으실 필요 없어요. 주식시장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 네가 맞냐 내가 맞냐가 아니에요. 주식시장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주식시장에서는 네가 버냐 내가 버냐 그 싸움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쟤는 나랑 시황이 달라. 그래갖고 막 급기야는 사람을 미워하고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 반대 의견도 경청하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하면서 내가 시장의 숨결을 빨리 느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시장의 숨결을 빨리 느끼는 사람만이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맨날 나랑 틀리게 얘기한다. 그래서 난 저 사람이 싫다. 싫으면 어때요? 돈만 벌면 되지. 주식투자는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를 봤을 때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을까? 자, 보세요. 오늘 그래도 방어에 나선 종목들 있죠? 오늘 방어에 나선 종목들. 아까 제가 찝어줬죠. 언택 관련, 바이오 관련. 2차 전지는 오늘 좀 헤맸지만 그래도 많이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이제 재미난 게 외국인들은 하이닉스하고 SDI만 좀 샀어요. 재밌죠? 삼성 바이오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까내렸고, 기관은 이건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고, 그냥 다 팔았고, 기관은 그냥 LG화학, 카카오, 네이버 이런 쪽만 샀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 요런 쪽이 이제 이렇게 지금 선봉에 쓴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정해진 거예요. 길은 정해진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 중요한 게 뭐냐. 실적이 뒷받침되잖아요. 이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실물 경기와 주식시장과의 괴리 상태가 너무 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조정 기간이 필요한 거긴 해요. 그래야 시장 참여자들의 평균 매수 단가가 현가에 가까이 오죠. 그럴수록 시장이 탄탄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은 폭이 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익시현할 분들이 이익시현해서 때리고 나가고 또 새 사람이 들어와서 단가가 올라가면서 현가에 가까이 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여기서 캐치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잖아요. 뭐겠어요? 이 지금 대표 선수로 나선 애들이 앞으로 장을 계속 끄고 가려면 여기서 상당히 많은 손바뀜이 일어나요. 거래량이 찔끔찔끔 나타나는 이런 거 말고 상당히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이게 버텨줘야 돼요. 그래야 이게 평균 가격이 현가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봐요. 양봉이지만 맨날 아침에 밀렸다 오후에 올리는 양봉. 또 그 다음날 또 내려가서 아침에 내렸다 오후에 올리는. 이건 양봉이 계속돼도 시장은 흐르는 거죠. 제일 상상하기 싫은 시나리오가 뭐냐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질질질질. 시장이 흐른다고 그러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과거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September 11 여러분 아시죠? 9.11 9.11 때 딱 하고 그때도 거의 V자 반등 했었거든요. 그랬다가 한 1년 반인가를 흘렀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는 아니라고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각국의 특히 미국이 이번 전염병 사태가 딱 나니까 엄청난 돈을 갖다 퍼부으면서 유동성을 확대시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학습 효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과거에 그런 큰 충격이 와서 경제가 흔들될 때마다 찔끔거리니까 사실 나중에 보면 시간도 길게 걸리고 돈도 더 쓰더라. 그러니까 이번에 집중적으로 퍼붓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렇게 한 거고, 이게 이제 선거도 앞두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렇고, 이제는 전 세계가 다 나서서 똑같은 스탠스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9.11 때처럼 마냥 흐르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 두 번째 시나리오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저도 이제 그런 거는 생각하기 싫지만 과거에 있었던 얘기니까 한번 짚어드리는 거고. 그럼 지금부터 뭘 어떻게 할 거냐? 간단하죠.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대표 선수로 나선 놈들이 계속해서
어느 정도 조정을 거치고 시장을 끌고 나가려면 실물 경기에 그래도 뒷다리를 들 잡히는 것들 아니에요? 그리고 나름대로 실물 경기도 실적도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것들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들을 배트를 짧게 잡고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숨가쁘게 오르락내리락 해야 돼요. 그래서 시장의 평균 매수 단가가 올라와야 된다는 거죠. 만약 거기에 실패하면 진짜 흐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잘 매일매일 봐야 돼요. 이게 진짜 그렇게 되고 있는 건가? 아니면 그냥 흐르나? 이걸 봐야 되는데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전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뭐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돼야죠. 주가 올라야 되니까. 저도 그 희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기존에 짜놓은 주요 포트폴리오 이건 흔들지 마세요. 이건 뭐 주식 투자 뭐 한두 달 하고 말 거 아니니까 이런 데는 좀 의연하실 필요가 있어요. 조금 기다리시면 돼요. 그 대신에 이번에 새롭게 들어서 들락날락 하는 거는 진짜 배트를 짧게 잡아야 된다. 과거에 뭐 홈런이나 3루타 기대한 거면 지금 번트라도 돼야 돼요. 그냥 득점만 하면 돼. 당연히 기대 수익도 낮춰야 돼. 그런 상태로 어느 정도 이 조정을 좀 같이 탐지해 보자. 그러면 어디 선에서 이게 정리가 될지가 나온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 제가 보기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은 내성을 입었기 때문에 이 조정 아니다 이렇게는 얘기 못해요. 이제 바람이 있다면 이 조정이 가능하면 좀 얇게 뭐 1900이나 1850이나 전 자꾸 1850 제가 지난번에 몇 달 전부터 이번에 조정권은 2100입니다 그랬는데 조금 더 갔어요. 조금 더 갔는데 이렇게 유동성 풀 줄 몰랐죠. 근데 조금 더 갔는데 얼추 그렇고 이번에 좀 떨어지면 얼추 한 1800 위에서 돌아야 장이 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도 뭐 40몇 년 동안 수없이 틀렸으니까 이제 그런 바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전략은 배트를 짧게 잡자. 그리고 기대 수익도 낮추고 조정권을 쫓아가 보자. 그리고 오늘로서 대체적으로 대표 선수는 선발된 것 같다. 이 대표 선수들이 이제 우리 대표 선수를 뽑으면 평가전 하잖아요. 평가전. 맞아요. 이제부터 평가전이에요. 평가전 하면서 이놈이 진짜 잘 뛰나 못 뛰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제 얘기가. 근데 맨날 그냥 공은 저기 있는데 운동장 딴 데만 계속 돌아다니고 쟤 못 쓰겠다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 그런 거죠. 오늘 대표 선수로 뽑힌 종목들의 손바뀜. 이거를 한번 잘 봐야 된다. 그래서 평균 매수가가 올라와야 된다. 그 작업을 지수는 내리지만 과연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거를 보자 하는 거죠. 재밌어졌습니다. 어쨌든 간. 그래서 이거 조금 다음 주도 뭐 이렇게 보고 제가 말씀드린 처럼 6월 말까지는 탐색전이에요. 그래서 6월 말쯤 돼서 제가 정리해서 한 10에서 12종목 정도로 족보 부족으로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쪽에다가 좀 드리려고 그래요. 뭐 틀릴 수도 있지만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따위 것들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이니까 그때 이제 그걸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주는 정말 여러분들 개미투자가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어요. 네. 근데 오늘 이제 주말 편히 쉬시고 주말에 괜히 주식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걱정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 그렇게 긴박하게 돌아가는 조정권의 시장을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시장의 숨결을 공유해보는 그런 이제 시간으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러시고 여러분들이 슈퍼 전파자가 좀 되셔갖고 구독 좀 많이 좀 눌러주십시오. 고맙습니다.